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바로 갈만한 테마, 가고 있는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치열해지는 하늘 위의 전쟁, UAM 관련주 선점 전략은? 이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으로는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노블 MMB는 14%대, 한화시스템이 10%대,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퍼스텍, 더산, 하이메탈까지도 체킹이 됩니다. 이번에 LG 엔솔에서는 ESS를 가져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UAM을 가져와서 동맹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둘의 동맹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 그리고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M에 대해서 뭐 뜬구름만 잡는 얘기들이 아니라 뭐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한 1년 전, 2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막 그렇게 매출도 생기지 않을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것처럼 UAM도 이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엔솔이랑 이제 배터리 관련된 걸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LG엔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기존의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도 뭐 이제 기존의 통신사들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서 국토부 주최로 이제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실증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될 때를 맞춰서 뭔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서울교통공사랑 또 LG유플러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UAM 복합 환승센터 공동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태계는 갖춰가고 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중에서 주도주가 뭘까라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통신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통 관련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터미널 같은 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정 종목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아직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안 그래도 이 시간에는 뭔가 한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업종을 좀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 말씀 참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가끔 그럼 종목 보지 말까요? 이러면 그래도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특정 종목이 아니라 좀 크게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R이랑 아이셀렉트 그리고 UAM ETF를 들고 오셨는데 네. 제가 사실 뭐 UAM ETF는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R이랑 아이셀렉트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UAM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나 어찌됐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화자산, 요즘에 하나그룹이 거의 UAM에 굉장히 미래 네, 그렇죠.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화자산운용에서 E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이랑 UAM 관련 지수를 만들어서 그 추종하는 걸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대부분 관련주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우주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뭐 현대차, 대한항공, 뭐 여러 가지 세트레가이, 제노코, 뭐 휴니드, 뭐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셔서 저는 차라리 통으로 사는 게 UAM 관련주들은 통으로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아할 만하네요. 네,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딱히 특정하기는 애매하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ETF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 시간에 ETF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한 번쯤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ETF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꾸준하게 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UAM 특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또 빠지고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자신이 있으신지 노트북까지 훅 덮어버리시고 가격 전략을 술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갈만한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를 열어볼게요. 대표님이 직접 들고 온 테마로는요. 이번에는 수소주, UAE 호주에서 들썩이고 있다. 반짝 테마 아니면 성장 영역에 진입한 걸까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에코바이오의 경우에 2%대 DY, JNK 히터가 또 핫테마죠.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동아화성, S에너지까지가 체크가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받아가고 있고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JCN 시스템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추천주로 언급이 되고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소 관련은 어찌됐건 신재생 쪽은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를 하느냐, 그다음에 뭐 이런 이미지들이 빨리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책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지원 정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저는 올해부터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태양광 관련된 거 얘기할 때 미국이랑 유럽에서 천연가스 스토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용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력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로만 이거를 전력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형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저는 오늘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지만 신재생 쪽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수소들이 너무 눌려져 있었어요.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들도 있다 보니 조금 수소 쪽에서 조금 조만간에 슈팅이 조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도 차세대 에너지로 그 많은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님도 이번 년부터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관련한 종목으로 두산 퓨얼셀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매력이 뭘까요? 크게 보면은 정부 정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 이거 사실은 지켜봐야 알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CHPS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요. 이게 뭐냐면 청정 수소 발전 구매 의무 제도.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입찰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300억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300메가와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 수주 매출이 300메가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에 근거하는 만큼 기준되는 만큼 올해 아마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산화율 게 거의 한 소재 쪽에서 소재 부품 쪽에서 한 9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입찰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가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비중이 또 한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수혜를 보고요. 최근 들어서 또 중국에서 움직임들이 수소 쪽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조인트 벤처를 이미 설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추가 물량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2년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23년도에 아마 흑자 폭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이 작년 대비 최소 2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받아볼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저는 이제 흐름 자체는 조금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슈팅 자체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UAE에서도 수소 관련된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긴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목표는 한 45,000원. 으로 1차를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한 오늘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